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무장 해제를 했다 문재인 정권이. 그래서 지금 안보가 불안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요. 이제는 말이죠, 전방에 있는 사단까지 빼버리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전방 사단을 빼버리게 되면 누가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까?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의 폐악질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차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방 사단을 빼는데 어떤 사단입니까? 네,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아시는 그런 부대입니다. 육군 제2보병사단, 일명 노도부대라고 불리는 부대를 지금 해체를 해서 공중분해를 좀 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남자들이 흔히 얘기하는 나 어디 부대 나왔다, 내군 생활 더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항상 최고의 그런 경외심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대 중에 하나인 이 사단을 없앤다는 얘기는 이 문재인 정권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고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부대를 없애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길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니, 제가 있었던 20사단, 네. 양평 기갑사단에 있었거든요. 네, 아, 양기사. 이것도 양기사 안에. 네. 양기사도 대빵 힘들어요. 아, 거기는 뭐 장난 예, 아니에요. 그 불쌍한 부대 중에 하나죠. 예, 불쌍한 부대 중에 하나고, 네. 저는 다행히도 동두천으로 이제 우리 여단이 파견 나와서 훈련을 아. 받았지만 사실 거기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예, 24단. 근데 양기사도 없앤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양기사는 이미 해체가 발표가 나서요. 아, 그랬습니까? 지금 이제 뭐 공중분해 없어졌군요. 중입니다, 지금. 그 5.18 관련해서 네. 예, 부대를 내려보냈다고 해서 뭐 없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그거에 대한 보복이라는 아. 얘기도 있는데요. 제가 네. 제대했던 부대도 없어지는군요. 그러니까요. 예. 그 아까 말한 대로 2사단, 네. 24단, 아유 뭐 서로 힘든 데거든요, 사실은. 만나면 누가 힘드냐 막 싸웠어요. 아, 2사단이 힘드냐, 뭐 그러니까요. 24단 우리가 더 힘들다. 네. 나 진짜 작살 났다. 뭐 너 뭐 탱크 바퀴 갈아봤냐? 저희가 이제 탱크 부대니까, 예, 탱크 바퀴 갈아봤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먹고 들어가는데 너 뭐 천리행군 해봤냐? 뭐 이러면 또 네. 저희가 할 말 없죠. 아, 그렇죠. 예. 뭐 탱크 부대도 천리행군을 하잖아요. 장갑차 타고. 타고. 네, 예. 뭐 그럼 별로 안 힘든 것 같아요. 저같이 이제 전 야수교에서 조교 생활했는데요. 네. 저 같은 애들은 거기 앞에서 조용히 아무 말도 못하고 정말 너희 힘들었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부대 중에 하나고, 제가 알기로 예. 이 사단은 이제 뭐 좀 이따 자료 화면에도 보여드리겠지만 그 주변 인근 부대에서 거기에 이제 갔다 그러면 이럴 수가 막 이러면서 그렇죠. 네, 막 그런 부대라고. 고생하는 부대, 힘든 부대. 근데 심지어 최전방에서 대한민국을 그러니까요. 지키는 근데 부대. 강원도는 거의 모든 부대가 힘들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도 저기 갔다 그러면 불쌍한 놈 이런 정도면 말을 다 하는 부대. 강원도 인제, 철원 뭐 이런 데 힘들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인제 거기- 갔다 언제 오냐 그러는데. 네, 그 얘기도 좀 이따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재미난 얘기가 있어가지고. 뭐지, 그러면 네.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이사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제 방금 이제 대표님이 계시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네. 원통에서 못 살겠네. 원통에서 못 살겠네. 요거까지 유명한 얘기입니다. 네. 그게 뭐냐면 인제 원통. 네. 아주 힘든 부대들이 많은 동네인데, 그래도 양구보단 나으리. 이게 뭐냐면 이사단이 양구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구에 있는 이사단이 얼마나 힘든, 네. 그리고 전투력이 센 부대. 네. 이 노도라는 이름이 네. 성난 파도와 같다고 해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붙여준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만큼이나 이 군 부대 중에서도 이 6.25 전쟁에서도 어마어마한 전공이 있는 부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직접 부대 이름을 하사할 정도로 아. 대단한 부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대 마크가 보면 이렇게 겉에 하얀색 선, 그리고 안에 파란색, 가운데 이제 빨간색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가운데 빨간색이 피고요, 파란색이 멍, 그리고 하얀색이 붕대를 감싸고 있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엄청 힘든 부대. 엄청 힘든 부대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90년대 한창 팀 스피리트 훈련이 매년 했을 때 예. 우리나라에서 최정예 부대를 뽑아서 예. 대대급을 내보낼 때 항상 이사단이 단골 손님이었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군과 비교해도 네. 전혀 뒤처지지 않는 부대여야만 한국군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갔는데 비리비리하면. 648전 648승 전승이네요. 네, 이건 또 이제 과학화 훈련 전투단이라고 KCTC라는 데가 생기기 전에 네. 노도 부대 중대에서 차출을 받아서 예. 다른 부대들이랑 이제 모의 전투를 했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답니다. 아, 그럼 이 정도면 뭐 대단하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니, 저희 부대 사진도 한번 올려드릴까요? 아, 제가 제대하는데. 자, 이것도 재밌습니다. 24단.
아, 여기. 이게 이제 뭐냐면은 맨날 찔리고 맞고 이게 전차 바퀴 같지 않습니까? 아, 그럼 이제 네 개는 갈아봤습니까 이런 거? 이게 없어졌어요. 비슷하네요. 이사단하고 그 이사단하고 입사단하고 마크가. 또 가운데도 B예요. B. 멍. 멍. 이게 전차에 계속 이렇게 좀 찔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전차 바퀴에. 예, 아 정말 이거 네, 힘든 부대. 비슷하네요. 저는 뭐 예, 참, 저도 진짜 힘들었어요. 저는 군생활이 대구에서 해서 음. 더운 것 빼고는 좀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이 부대가 왜 중요하냐면요. 네. 이게 6.25 전쟁 때 사실 북한군이 신속하게 서울을 점령한 다음에 신속하게 남쪽으로 못 내려간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춘천에 배치되고 있던 육사단이 네. 2개 군단을 괴멸을 시켰습니다. 아. 북한군 2개 군단. 대단하네. 그러면서 원래 그 2개 군단이 수원까지 내려와서 서울과 경기도의 사람들을 인질로 잡고 전쟁을 끝내려고 했는데 네. 거기서 3일 동안이나 저지를 당하면서 결국은 서울에 있는 병력과 경기도에 있는 병력들이 후퇴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사단의 목표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거기 소양강호도 있고 이런 국가 중요시설도 있는데 그거의 방어와 함께 유사시에는 춘천을 가서 이제 방어 임무를 돕는 그런 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력이 엄청 센 겁니다. 네. 아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냐면 춘천을 뚫리면 그 밑으로는 다 뚫리는 거죠. 예, 완전히 다 뚫리는 거거든요. 네. 그 6.25 전쟁 때도 춘계 대공세라고 해서 중국군이 그 엄청나게 많은 병력으로 밀어붙였을 때 네. 그때도 춘천 쪽이 뚫릴 뻔했다가 겨우 막아서 예. 예, 전쟁이 이제 우리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럴 정도로 춘천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2군단 사령부와 뭐 여러 부대들도 엄청 많이 있고 심지어는 미군 부대도 거기에 예. 있는 정도로 춘천이 요충지기 때문에 이사단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도 그 춘천을 방어하는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단을 없앤다는 얘기는 문재인 정부가 춘천으로 가는 아주 길목을 열어주는 거네. 거의 뭐 이건 하이퍼루프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 1200km로 간다는 기차. 네. 그거보다 더 빠른 길을 열어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야, 봅니다. 진짜 너무하다 진짜. 아, 예, 이거 이제- 놀라운 일인데. 자, 이렇게 없애버리면 말이죠. 네. 그러면 어떤 거로 대체하겠다니까? 이사단에 있는 연대들을 네. 근처 부대로 보내서 원래 맡고 있던 지역을 맡도록 한다 그러는데 예. 이게 그러면은 보통은 한 개 사단이 3개 연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럼 4개 연대가 되면 사단보다 크고 이건 군단보다 작고 기형적인 구조가 되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그거를 흡수해서 똑같은 병력이 아니라 줄어든 병력으로 더 넓은 지역을 방어하게 하겠다. 이런 것과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길이 열려 있다는 게 거기에 있던 부대를 뺀다면 뭔가 대체 부대를 넣어야 되는데 그게 예. 아니라 이걸 빼서 헬기를 타고 다니는 부대를 만들겠다. 근데 그러면은 예를 들면 춘천이라든지 예. 뭐 원주나 홍천 근처에로 옮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양평으로 옮긴답니다. 예? 양평은 그 제가 24단 사령부가 딴 데로 옮겨가지 않았습니까? 네. 해체돼서 예. 거기를 쓰는 부대로 만든답니다. 그러면 거기서 헬기 타고 가면 그렇죠. 이게 한참 세월이잖아요. 한참 세월아 내월아 가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그럼 헬기를 수백 대를 모아놓다 치면 그럼 북한군이 거기 먼저 때리지 그럼 그렇죠. 헬기 다 뜨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공격하겠습니까?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야. 거기부터 때리게 되면 말도 안 되는 거고. 아주 심각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언론에서는 보도도 똑바로 안 하고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에 거의 얘기 안 하고 예, 있어요. 그 제가 왜 이게 중요한지 예. 설명을 뭐 예, 다시 한번 이제 잘해보죠.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네. 지금 이게 또 그 6.25 전쟁 때 북한군이 밀고 내려왔던 네. 그런 겁니다. 이게 보면 이 춘천 제가 확대를 해보드리면 이게 네. 6이라고 써 있는 이 부분이 춘천 육사단 제가 네. 말씀드린 육사단이 2개 군단을 막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오른쪽 그 화살표 쪽을 지금 이사단이 막는 거거든요. 그 오른쪽 화살표가 어느 방향으로 향했는지 보십시오. 여기 보면 밑에 보여드리면 예. 수원과 원주로 예. 향합니다. 이 얘기 뭐냐면 거기가 뚫리면 수도권 다 인질되고 서울까지 그냥 쫙. 예, 원주로 내려가면 원주에서 뭐 충청도 쪽이니 경상도 쪽이 다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예. 이 얘기는 이게 그만큼 이사단이 중요하다는데 네. 여기를 비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이 시청자 안 되네요. 여러분들께서 이게 지금 북한이 뭐 아까도 뭐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의 이제 이야기들 좀 들어봤는데 네. 북한이 지금 올해 말이 되면 뭐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마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될 상황에서 거기 좀 길을 열어주고 일로 오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이게 지금 흥분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을 두고 과연 지금 대통령은 뭐 하고 있는지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네요. 이게 중앙아시아 놀러 갈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이거를 보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정경도 국방장관이 무슨 이거를 없앤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뭐 헬기를 수백 대를 사면 된다.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항공전력이 우리나라 충분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 미국의 유명한 공수사단들이 있습니다. 82 공수사단, 101 공수사단. 이건 뭐 2차 대전뿐만 아니라 한국전에도 101 공수사단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이글스 해가지고 스크리밍 이글스라 그래서 포효하는 독수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그 부대에서 이제 운영하는 헬기들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인지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위에 게 CH-47 치누크라는 헬기인데, 치누크. 앞뒤 많이 타는 거죠. 유명하지 않습니까? 남자분들이나 뭐 TV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무장병전 때도 사용하던 네, 거죠. 그렇죠. 이제 점점 개량을 통해서 최신형이 지금 뭐 주한미군에 배치가 되는데 무장병력 33명, 약 한 개 소대 정도의 병력을 태울 수 있는 헬기고요. 그 밑에 건 우리나라에도 많이 도입이 되어 있는데 무장병력 11명, 한 개 분대 정도를 이제 실을 수 있는 UH-60 블랙호크입니다. 이건 워낙 유명한 헬기이기 때문에 유명하죠. 이거. 네, 이제 금액이 3,855만 달러, 2,130만 달러고요. 자, 다음을 보시면 이 아파치,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도입된 아파치는 엄청 비싸죠. 아파치 1억 달러, 한 대에 1억 달러입니다. 이 1억 달러면 얼마 뭐 짜장면이 몇 그릇인지. 그리고 셀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 이제 OH-58 카이오와이는 요건 이제 좀 오래된 정찰 헬기인데 미국에서는 아직도 쓰긴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101 공수사단이 얼만큼 보유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면 UH-62 125대, 그리고 CH-47이 45대, 그리고 UH-1 휴이라 그래서 이건 그 지금은 이제 UH-60으로 대체가 됐는데 그 25대 정도가 있었고요. 아파치 헬기가 54대, 코브라 헬기가 16대. 근데 이것도 이제 아파치 헬기로 대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OH 카와이가 63대 정찰 헬기입니다. 이게 다 합치면 123억 달러 정도 됩니다. 구입 금액만요. 구입 금액만 이러지만 운영비 포함하면 여기서 한 50%더 한다면 20조 원 더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경납고라든가 이런 거 다 필요하고 이래저래 다 뭐 30조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되면.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1년에 46조 7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방 예산의 30% 정도를 사용을 해서 한 개 사단을 만든다? 이거 얼마나 비효율적인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 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운영하려면 통신 장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지원 장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헬기가 약 200여 대가 넘는데요. 그럼 헬기 조종사 200명을 더 넘게 양성을 해야 되는데 그걸 뭐 1, 2년 안에 헬기 조종사가 뭐 200명이 생기면 그러면 뭐 말이 되는데 헬기 조종사 보통 이 훈련 기간이 3에서 4년 정도 걸립니다. 그럼 지금 당장 이걸 할 게 아니라 이런 찬찬히 해야죠. 그리고 무기 도입 놔두고 찬찬히. 그렇죠. 무기 도입을 하려면 계약도 해야 되잖아요. 무기 언제까지 들여온다. 이런 계약도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해체부터 하겠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드론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드론으로. 드론. 드론 부대. 드론. 그럼 드론에다가 저기 수류탄 하나씩 해가지고 가서 떨어뜨리고 그래야 되는 건가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려면 예를 들면 뭐 수송 헬기 도입 사업을 뭐 몇 대를 하겠다. 그리고 뭐 공격 헬기 도입 사업을 몇 대를 하겠다. 그리고 나서 이게 다 도입이 돼서 운영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 사단을 이제 재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사단부터 없애고 거긴 비워놓고 일단 헬기를 사겠습니다. 지금 이걸 헬기 산다는 얘기도 없는데. 너무 심각한데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걸 지금 보면 지금 정경도 국방장관이 지금 뭐 하는 건지 이건 뭐 거의 뭐 간첩보다 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대통령은 이걸 지금 승인했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습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 전해주셨는데 말이죠. 더 추가 보도 나오면은 계속 업데이트해서 다시 보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참 군생활 어렵게 했습니다. 근데 그 군생활이 이 사회생활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데 큰 아주 밑거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이게 말이죠. 군이 군 같지가 않고 군기는 다 빠져 있고 말이죠. 이렇게 부대를 없애버리고 그것도 잘하는 부대를 없앤다는 거. 이거 지금 우리의 서울로 오는 진입 길목을 그대로 열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빨리 정권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러다가 대한민국 큰일 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